안녕하세요. 읽어줄게입니다. 제가 어릴 때 그런 영상들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절대로 끝까지 보면 안 된다는 영상이나 음악, 절대 소리내서 읽으면 안 된다는 주문 같은 거요. 저는 그런 거 있으면 굳이 한 번씩 해봤습니다. 다행인 건지, 당연한 건지, 아직까지는 잘 살아있고요. 오늘 이야기는 호러마니아인 주인공이 겪은 기묘한 일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서운 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무서운 이야기나 공포 영화 같은 호러 콘텐츠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런 쪽에 관심이 없는 가족들 눈에는 이상한 취미로 보였던 모양이지만 딱히 말리지도 않아서 학창 시절부터 마음껏 공포 영화나 만화, 무서운 이야기를 즐겨왔고 가족들도 제가 무서운 걸 좋아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친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발령이 나면서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도 자취도 처음이라 처음 얼마 동안은 정신이 없었지만 몇 달 지나 적응하고 나니 여가를 즐길 여유가 생기더군요. 다행히 집 근처에 비디오 대여점과 서점이 있어서 홧김에 DVD를 빌리거나 만화책을 잔뜩 사오는 등 지금 생각하면 탕진이다 싶을 정도로 유흥에 돈을 썼습니다. 그 와중에도 역시 공포 영화에는 계속 손이 갔고 서양 영화든 일본 영화든 가리지 않고 즐겼습니다. 완전히 혼자 있는 공간에서 보는 게 조금 무섭기도 했지만 역시 익숙해지는 게 무섭다고 곧 혼자서도 공포 영화나 호러 콘텐츠를 잘만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취생활 2년 차에 접어들었을 무렵 연말 연시라 오랜만에 친가에 내려갔습니다. 오랜만에 식구들이 모이니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이야깃거리가 나왔고 일 이야기며 개인적인 이야기며 잡담을 나누고 있었는데 그때 삼촌이 저한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 그러고 보니 무서운 영상이나 정체모를 기괴한 거 좋아하잖아? 혼자 있을 때도 그런 거 보고 그러냐? 저는 당연하죠 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삼촌은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무서운 거 좋아하는 거야 그렇다 치는데 혼자 있을 땐 너무 그런 것만 보지 마라. 삼촌은 아니 저희 가족 전체가 심령현상 같은 데엔 별 관심이 없고 귀신이나 저주 같은 것도 안 믿는 편이라 좀 의아했습니다. 저는 친가에 있을 때도 혼자서 잘만 봤었기에 전혀 상관없어요. 삼촌 원래 그런 거 믿으셨어요? 하고 가볍게 받아쳤습니다. 그러자 삼촌은 어떤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삼촌이 얼마 전에 다른 부서로 발령을 받으셨는데 새 직장에 공포 영화를 계기로 호러 콘텐츠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직원 아베 씨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베 씨는 미혼의 자취 중이었고 혼자서 집에서 공포 영화를 보거나 동영상 사이트에서 무서운 영상을 찾아본다는 이야기를 삼촌에게 하곤 했답니다. 그런데 몇 달쯤 지나자 아베 씨가 자주 연차를 쓰기 시작했답니다. 직장에서 보기에도 전보다 기운이 없어 보여서 걱정된 동료가 상담을 해줬더니 아베 씨는 그냥 몸이 좀 안 좋을 뿐이에요. 뭐에 홀리기라도 한 걸까요? 하고 농담처럼 말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쉬어가면서도 일은 겨우겨우 해내는 것 같았지만 아베 씨는 나날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져 갔다고 합니다. 주위에서는 우울증 같은 게 온 거 아니냐고 소문이 돌았던 모양이지만 삼촌은 아베 씨가 말했던 뭐에 홀렸다 라는 한마디와 혼자서 무서운 걸 즐겨본다던 이야기를 내심 깊이 신경 쓰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 일이 있다 보니 삼촌은 무서운 것만 자꾸 보다 보면 정말로 나쁜 기운을 불러들이게 되는 걸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땐 그저 꽤 흥미로운 이야기네 하고 어렴풋이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자취방으로 돌아왔고 다시 혼자만의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삼촌이 해준 이야기가 조금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역시 좋아하는 걸 끊을 수는 없어서
저녁을 먹고 밤 10시쯤 방에서 혼자 무서운 이야기를 모아둔 사이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무서운 이야기 중에 의미를 알면 무서운 이야기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겉보기엔 별로 안 무섭거나 그냥 이상한 이야기 같지만 내용을 자세히 따져보면 무서운 의미가 숨겨져 있는 이야기죠. 평소에도 그런 이야기를 자주 검색했던 터라 웬만한 건 다 알고 있었지만 그날도 질리지도 않고 검색창에 의미를 알면 무서운 이야기를 쳤습니다. 늘 보던 익숙한 사이트들이 쭉 뜨는데 그날따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이트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이트 제목이 읽을 수 없게끔 이런 식으로 글자가 다 깨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아이폰에서도 글자가 이렇게 깨지나 싶으면서도 일부러 무섭게 연출한 사이트인가 하는 호기심에 사이트를 클릭해 들어갔습니다. 페이지는 정말 단순했습니다. 새하얀 바탕에 검은 글씨로 날짜 몇 개가 적혀 있을 뿐이었죠. 1991년 몇 월 며칠, 1996년 몇 월 며칠, 2000년 몇 월 며칠, 2020년 몇 월 며칠. 뭐야? 이게 무슨 사이트지? 그런 의문이 들면서도 날짜 목록을 보며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는데 맨 마지막에 적힌 날짜가 바로 제가 그 사이트를 보고 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직전 날짜가 반년 전쯤이길래 오늘 마침 새로 업데이트가 된 건가 싶어 그 날짜를 눌러보았습니다. 그러자 열린 페이지 한가운데 커다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소, 리, 에, 다, 가, 보자. 어라?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하며 스크롤을 더 내려보니 아래에 6줄 정도의 문장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문장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기억하진 못하지만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낯선 것에도 다가가 보아야 한다. 무엇인지 모르는 것은 스스로 눈을 맞춰 응시해야 한다. 알 수 없는 이 괴상한 사이트에 들어왔다 싶으면서도 이것도 의미를 알면 무서운 이야기의 일종인가 싶어 내용을 곰곰이 따져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뜻을 알 수가 없었고 혼자 있는 방이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 문장을 입 밖으로 내어 크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행동이 화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문장을 끝까지 다 읽어내린 바로 그 순간 창밖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기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고양이 울음소리 같기도 한 소리였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었지만 워낙 큰 소리로 울어대는지 소리가 똑똑히 들렸습니다. 창문 쪽으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열어보니 사람 같은 것들이 줄을 지어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람 같은 것이라고 표현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머리가 이상할 정도로 컸고 기괴한 자세로 전부 목이 90도로 꺾여서 얼굴이 똑바로 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기가 막혀 멍하니 서 있는 동안에도 그 사람 같은 것들은 집 앞을 차례차례 지나쳐 갔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을 희미한 가로등빛이 비추는 가운데 비대한 머리를 하늘로 꺾은 채 걸어가는 그 집단의 모습은 그야말로 기괴하기 짝이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런 기괴한 존재를 눈앞에 두고 겁이 날 법도 한데 어째서인지 가까이 다가가서 사진으로 남기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습니다. 급하게 휴대폰 카메라를 켜고 창문을 열려고 손을 댔을 딱 그 순간이었습니다. 뚝 하고 휴대폰 전원이 꺼지더니 화면이 까맣게 암전되었습니다. 마침 배터리가 다 나간 거였죠. 바로 그 순간 창밖에 있는 저것은 절대로 봐서는 안 되는 거다 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쫙 돋고 심장에 전기가 통하는 것 같던 그 충격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절대로 소리를 내서도 안 되고 저걸 똑바로 쳐다봐서도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창밖에서 풍겨오는 강렬한 기운을 느끼며 커튼을 닫았고 체감상 30분 정도는 숨도 죽인 채 가만히 견디었습니다. 어느새 밖에서 나던 이상한 소리도 끊겨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커튼을 아주 조금 열어 밖을 들여다보니 거기엔 이미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제 방, 평소와 같은 창밖 풍경. 바로 방금 전까지 그 평범한 일상 속에 말도 안 되는 이질적인 존재가 섞여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안도감이 들자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커튼을 닫고 휴대폰을 충전기에 꽂아둔 뒤 바로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집 앞에 왜인지 생쌀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생쌀은 저희 집 앞을 지나 줄처럼 길게 이어져 있었고 제일 끝쪽은 사방으로 산산이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기분이 찜찜해서 걸음을 서둘러 출근했고 그날 일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청소를 했는지 쌀은 싹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쩌다 갑자기 그런 기괴한 일을 겪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사이트에 들어가 정체불명의 문장을 소리내어 읽어버린 게 계기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순전히 제 상상일 뿐이지만 삼촌이 말씀하셨던 아베 씨도 어떤 무서운 이야기를 검색하다가 저와 비슷한 짓을 해버렸던 건 아닐까 하고 요즘 들어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너무 지나친 생각일지도 모르지만요. 이 세계나 저승 같은 우리가 모르는 세계는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어서 어떤 조건만 맞으면 누구라도 그 세계와 연결되어 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글자가 깨진 사이트는 다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비슷한 사이트를 본 적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무서운 이야기나 기괴한 것을 접하실 때는 금기나 조건을 건드리지 않도록, 평소와 다른 행동은 절대 하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게 좋을지도 모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지금 이 괴담 채널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거겠죠. 저도 무서운 이야기나 공포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그런 걸 볼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것만 보지 말고 밝은 것도 좀 봐라. 그래야 사람이 밝아진다. 100번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런 게 더 재밌는걸요. 그리고 이 깨진 글자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 하고 재미나이한테 물어보니까 일본어 문자 코드 복원 공식을 대입해서 복원하면 아나타에, 너에게 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